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대폭락, 긴급 분석입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흐름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게 있죠. 테슬라 자료집을 정리를 해서 나눠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전부 끝냈고요. 이슈부터 관련주까지 전부 정리했으니까 혹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대폭락 긴급 분석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정말 객관적인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 저가 부근이다 또는 최저점 부근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했는데도 지금이 저가가 아닌 것 같은데 더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전치적 리스크 때문에 과하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또는 이 리스크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수치를 보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국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국가가 좀 흔들리게 되면은 환율은 크게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만 대충 본다고 해도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도,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당히 가치가 높게 올라갔었던 2022년도,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게 이제 1430원대를 찍었던 구간대를 제가 최근 약 20년 동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최근 뭐 25년, 24년 이 구간 동안에 1430원을 환율을 돌파했던 시기가 딱 3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정말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급락이나 위기가 있었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1,400원 이상을 유지했던 적은 과거 2000년 이후 딱 3번입니다. 2008년, 2022년, 2024년 12월 현재고요. 2008년은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로 전 세계 안 위험한 국가가 없었죠. 전체적인 폭락이 왔었고요. 국내, 미국 할 거 없이 이때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양적 완화 이후 첫 양적 긴축으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돈을 정말 미친 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 거를 거두는 시기가 2022년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꽤나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국내 해결될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특수적으로 생긴 리스크를 제외를 하면 객관적인 수치로 상당히 환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도달하기 힘든 환율의 수치를 현재 도달한 상태라는 거죠. 대부분 1430원대에서 추가 환율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시면은 이때 1430원을 돌파하고 좀 크게 한번 쐈죠. 그래서 지금 1,500원을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환율을 한 번 더 크게 쏘더라도 결국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이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정상화되면서 증시도 결국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수준으로 보자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쏘더라도 결국엔 회복될 수 있는 이 어딘가 환율은 고가 부근이고 증시는 저가 부근이다라는 걸 환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환율로 봤을 때 역사적인 저가 부근에 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다음 지표는 ADR 지표입니다. 이 ADR 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해요. 20일 동안
하락한 종목의 수,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의 수에서 상승한 종목 20일 동안, 하락한 종목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은 딱 중간입니다. 하락 50, 상승 50. 딱 시장이 중립이다. 그러면은 100%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120%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좀 과열됐다. 상승한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근데 100%가 안 나오고 80%가 나왔다. 하락한 종목이 좀 많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준점이 중간이 100이고요. 상단에 있는 게 120%, 하단에 있는 게 80%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 들어가 있는 게 80% 구간이고요. 빨간색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120%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80%를 기준으로 잡고 가지 않을 거고요. 65% 미만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 미만이면 뭡니까? 그만큼 하락 종목이 정말 많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65% 미만이 몇 번이나 있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DR 지표고요. 현재 ADR 지표는 61.56%입니다. 현재 구간입니다. 5년간 ADR 지표가 65%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총 7번입니다. 2번 포함해서 7번 동안 80이 아니라 65% 미만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락 종목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2020년 3월, 2021년 8월, 2021년 11월, 2022년 7월, 2022년 9월, 2023년 7월 그리고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게 정말 쉽게 돼 있죠. 이 당시 2020년도에 왜 급락했는지 알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퍼링이 시작하는 시기 양적 긴축 시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마지막 폭락 시기였고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시기를 제외하면 ADR 65% 이하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ADR 65% 이하에서는 대부분 2달 이내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적 긴축 시기인가요? 완화 시기인가요? 지금은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와는 우리가 좀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만큼 풀었다가 이만큼 쪼은 시기예요. 지금 이만큼 풀어놓은 걸 쪼아놨는데 더 쪼을 수 있습니까? 예, 요만큼 풀어놓은 걸 쪼아야 임팩트가 있는 거지. 이미 쪼아놓은 걸 더 쪼은다고 해서 사실 이 당시만큼의 임팩트가 생기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ADR 61%입니다. 정말 과도한 하락 구간이고요. 이 61%까지 가는 경우가 언제 있었냐? 대부분이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2020년도 이 3월에 이때가 이제 50까지 갔습니다. 50, 40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도 60 이하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율이랑 비슷하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 구간이 과도한 하락 구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수치를 보자면 지금은 저가 구간이 맞다. ADR로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표 보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는 코스피 PBR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스피 PBR로 지금 수준이 얼마나 저평가 구간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PBR을 구하는 식이 뭡니까? BPS분의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BPS분의 현재가인데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을 현재가로 나눴을 때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가랑 BPS가 같으면 1이 되는 거고 1 미만이면은 보통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좀 급락이 나오거나 코스피가 저평가를 찍었던 구간 라인 때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8년도 10월이 이제 큰 폭락세가 나왔던 시기죠.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 그 당시 이제 BPS 분의 현재가에서 코스피 PBR이 0.93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 2011년도 8월 신용 강등 시기였죠.
1.22 PBR 2018년 10월 이 당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 양적 긴축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돈을 풀어놓은 걸 이때 이제 긴축을 했죠. 2017년 말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0.89,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 0.83, 이 당시가 이제 완전 양적 긴축이 끝나는 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0.71 가장 낮죠. 그다음에 2022년 10월, 이때가 이제 양적 긴축 두 번째. 이제 2020년도에 풀었던 돈을 이때 돈을 다 다시 끌어모았죠. 유동성이 줄어든 시기였고요. 이때 0.89. 그다음에 2023년도 1월에 0.91, 2023년도 10월에 0.83, 2024년도 8월에 0.96입니다. 이 8월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이 얼마냐? 0.85입니다. 딱 봐도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현재가 0.85고요. 최근 20년 이내에 코스피 PBR이 현재 구간 이하, 그러니까 현재가 0.85죠. 0.85 이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하락했던 시기가 평균 12% 이상 하락세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 코스피가 고점 대비 12% 정도 빠졌을 때가 0.85 정도 PBR이 나왔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불확실성 제외 객관적인 지표상, 이 불확실성이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현재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를 하고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저가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해소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해소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20%대, 현재가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0.85의 PBR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지표상 PBR이 0.85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인데 하락률도 평균 하락률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더라. 그래서 보통 저 PBR 시기, 그러니까 현재 0.85 부근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은 2달 이내에 저점 이후 추세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하락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전고점까지 간 경우도 있고 뚫은 경우도 있고 반등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저 PBR 시기에 2달 이내에 저점을 형성하고 2달 이내에 추세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 구간이고요. 그래서 국가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한 추가 하락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빠질 게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한 국가적 불확실성, 외국인이 신뢰하지 못하고 환율이 과도하게 뛰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좀 과하게 더 빠진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좀 과하게 하락한 부분도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용잔고입니다. 이제 신용잔고라는 건 말 그대로 신용을 얼마나 썼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신용의 고점을 확인해 봤을 때 약 20조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조였던 신용잔고가 최근 지난주 금요일까지, 오늘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16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투매가 1조가 넘게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 신용이 더 크게 털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지나봐야 됩니다. 월요일에 얼마나 털렸는지는 지나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이 몇 퍼센트? 한 20% 정도 신용잔고가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하락을 했으며 2020년이 신용잔고 마이너스 21%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신용잔고가 많이 털렸는데 그때 우리는 21% 정도 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가 20% 수준이에요. 월요일까지 포함된 게 아니기에 오늘 개인 투자자 1조 투매 추가하면 추가적인 신용 물량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신용잔고가 많이 줄은 수준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신용 물량이 과도하게 털리거나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나오면 지수가 저점인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21%, 20% 수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용잔고가 하락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저가를 찍어주고 반등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신용 물량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저가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자는 거였어요. 왜? 그 정치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거나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쨌든 해소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해소가 될 문제예요. 그럼 해소가 될 문제라면 지금을 객관적으로 괜찮은 구간이냐, 저가 구간이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저가 구간이 맞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 관심을 가지고 언제쯤 공략을 할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까지 저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12월부터 천천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미국 증시가 1월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한번 흔들린다면 12월에서 1월까지 길게 한 2달 정도 보고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관심을 가지던 아니면 천천히 관심을 가지던 지켜봐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왜? 미국 QRA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봤을 때 3분기까지 8,500억 달러 잔고 목표치에서 4분기가 7천억 달러 잔고 목표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500억 달러가 더 풀렸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 증시가. 그러면 사실상 4분기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그래서 미국 4분기 증시는 괜찮겠네. 그러니까 뭐 오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뭐 우상향을 하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빠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3분기보다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내년 2025년 1분기 TJ 잔고 목표치가 나왔죠. 이번 QRA에서. 이번 10월 말 QRA에서 발표가 났는데 다시 8,500억 달러로 4분기 대비 1,500억 달러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1,500억 달러만큼 다시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분기 초, 그러니까 1월에서 한 2월 이 사이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시가?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가 아닙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당연히 그 따라서 국내 증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TJ 잔고는 유동성 지표 중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재무부의 통장인데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돈을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보고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돈을 안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라인대에서 내년 1분기쯤 8,500억 달러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면 지금이 7천억 달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월은 미국의 눌림목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2월을 좀 조심히 저는 대응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1월까지 열어두고 그러니까 12월에 하락이 끝난다라고 보지 말고 1월까지 열어두고 한 2달 정도 긴 텀으로 여러분들은 좀 버틸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여유를 두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열어봤을 때 지금 아직도 저가 구간인지 미국 지수도 한번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객관적으로 꽤나 많이 빠진 상태다라는 부분이고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해결될 일이에요. 왜 해결될 일입니까? 빨리 바뀌든 늦게 바뀌든 어쨌든 바뀔 일입니다. 바뀌게 되면은 과거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 바뀌게 되면 리스크 해소입니다. 대부분 반등했고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크는 해소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사실 결론 난 거는 미국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주는 이 테슬라 이슈 정리 그리고 관련주까지 제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에 당일 좀 기대가 되는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이슈라든가 또는 뉴스를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총정리 자료집, 일론 머스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써놨죠.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 적어놨고요. 자료집입니다 이거. 그리고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까지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자에 본전이잖아요. 다 무료니까요.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이 자료집이에요. 이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0일, 9일,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평생 진행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